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3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점정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조국 후보자님의 거래의 완벽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점정식 자유한국당 의원님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개 건물, 3개의 아파트 중에서 오늘은 서울 송파 대림가락 아파트 전용면적 30평대의 아파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는 1998년 1월 26일 날 경매로 이 아파트를 낙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2003년도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취득가는 조국 후보께서는 2억 5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가는 3억 9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97년부터 1998년은 IMF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당연히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께서는 이 아파트를 2003년에 5억 8천만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시면 대림 가락 아파트고 198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1998년도 1월에 사셨으니까 조국 후보께서 사셨으니까 한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신 걸로 보입니다. 자, 조국 후보께서 이 아파트를 얼마에 사셨냐면 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송파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여기 송파구까지 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동네를 부자 동네라 하고 있고 땅값이 뭐 비싼 동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 바로 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 가락대림 그리고 석천중학교, 석천초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잠실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 부자인 동네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이런 위치를 우리는 매물평수 전용면적 30평대에서 아마 24에서 18 이 사이로 보여집니다. 이 사이에 아파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조국 후보께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때 두 가지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신 2억 5천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감정가로 보여지는 3억 9천. 자, 이 두 가지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IMF가 오지 않았다면 3억 9천에 아마 거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IMF 이후로 조국 후보가 경매로 이 집을 샀을 때는 2억 5천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1998년도에 조국 후보가 얼마에 샀냐? 조국 후보께서 2억 먼저 감정가로 봤던 3억 9천 3억 9천만 원에 이렇게 3억 9천은 24.9였어요. 기준 점수가 24.9였어요. 언제? 1998년도에. 그리고 조국 후보는 얼마에 사셨냐? 2억 5천. 면 15.9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조국 후보는 2억 5천, 15.9. 따라서 15.9면 바로 이렇게 굉장히 IMF였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과 역세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 그 중간 지점에서 16이라는 점수 안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때 감정가는 얼마였냐? 98년도에 감정가 밝기는 24.9. 즉 이곳은 송파 여기다. 강남 3구에 들어가는 그 송파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감정가로는 24, 3억 9천에서 24를 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께서 이 아파트를 사시면서 어떻게 됐냐 보시면 2억 5천에 산 게 15.9였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이 아파트를 5억 8천에 팔았어요. 2억 2003년에. 따라서 조국 후보는 어떻게 팔았냐면 15.9에 사서, 즉 15.9 보시다시피 서울 역세권의 그 가격대에 사서 조국 후보는 팔 때 5억 8천을 팔았어요. 이 5억 8천이 어떤 거냐면 2003년도에 24.1이에요. 즉 조국 후보는 이 아파트를 이때 사서 대한민국이 IMF를 다 거쳐 나가면서 이제 IMF에서 우리가 나갔다 하는 그 시점에 핵심역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15.9에 사서 24에 판 거죠. IMF 때 헐값에 샀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얼마만큼 이득을 받냐면 151%, 즉 51%의 이득을 받고 이 금액이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사서 5년 동안 들고 있고 나서 1억 3천을 번 거죠. 그러면 1억 3천이 08년도에 1억 3천을 벌었다면 08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08년도의 기준으로 그냥 이걸 사자마자 1억 3천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었냐면 7억 3천만 원 정도를 번 거예요. 즉 이 아파트를 사서 조국 후보는 7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국 후보를 이제 넘어서 이제 이 데일링 가락 아파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건 바로 이거예요. 1998년도에 송파구의 점수가 24.9였어요. 그리고 조국 후보도 어떻게 팔았냐, 아파트를 팔 때 2003년도에 24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다? 24라는 점수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9천 주고 샀던 이 3억 9천이라 감정가가 매겼고 조국 후보가 5억 8천에 넘겼던 이 아파트가 24에 놀고 있다면 이 아파트 현재는 어떻게 되냐? 이 아파트가 고가로는 21억 9천만 원과 같은 거예요. 1998년도에 3억 9천은 21억 9천만 원과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같냐? 24라는 평가 점수로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보냐면 좋다. 그러면 조국 후보가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10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는 24를 가리킬까? 란 거죠. 이 부자 동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24를 가리키냐? 우리는 그걸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송파역과 가락시장 근처에 아파트가 지어질 만한 곳,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만한 곳을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보여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어디냐를 보면 바로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바로 이 헬리오시티입니다. 석촌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편에 석촌호수와 롯데타워가 보이는 이 헬로시티가 지금이 얼마냐? 22억이 나왔다는 거죠. 조국 후보가 그 팔았던 아파트 5억 8천에 2003년도에 팔았던 그 아파트가 24.9를 가리켰던 그 아파트가 그 비슷하게 있다면 얼마 있어야 되냐면 21억 9천만 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5억 8천에 팔았다면 조국 후보가 2003년도에 있다면 이게 2019년도에 어때야 된다? 21억 9천만 원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조국 후보가 그렇게 팔았기에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똑같은 누군가는 조국 후보와 닮은 삶을 살고 있는 또 누군가는 또 이런 가격대에 거래하면서 송파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강남 3구를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는 5억 8천에서 22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겠지만 그 점수는 24라는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24라는 안에서. 따라서 우린 이런 게 굉장히 배가 고프고 배가 아프고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따지면 이 조국 후보에게 감정가 3억 9천짜리 2억 5천에 넘겨야 할 또 누군가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슬픔이란 게 누군가는 여기서 부자, 나는 부자다, 나는 핵심역에 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풍파, IMF라는 게 터지고 경제 위기라는 게 터지고 누군가는 또 버티지 못하고 그, 그 자신의 위치를 다시 서울 강남 3구에서 떠나서 저 밖으로 나가고 또 누군가는 또 조국 같으신 분은 또 그때 IMF 때 경매로 또 여기에 들어와서 이 가격에 또 다시 자신의 산 아파트를 팔아 넘기면서 지금 가치의 7억 정도 이득을 얻는 거고. 그래서 세상 사라는 게 결국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대한민국의 부자라는 사람들, 강남 상구라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권력에 있는 누군가란 또한 권력, 부의 권력, 경제의 권력이라는 사람들 또한 결국 24라는 숫자 안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워질 때 또 16이라는 숫자 안에서, 바로 16과 24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우리 뭐 부자란 사람들, 그리고 뭐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 다 이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뿐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얘기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인생 사라는 게 참 덧없는 거죠. 몇 년 전까지 상대방을 비난했던 그 비난의 칼날이 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고, 마치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무너져 내리는 거고, 결국 인생사라는 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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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사 덫이 없는 거죠. 누군가는 16에 사서 24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24에 살다가 16으로 내려가는 거고, 대한민국 부자들이라는 사람들, 송파구에 있는 사람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 결국 24라는 숫자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으로 시작했고, 세간에 논란이 된 조국 후보까지 끌어들었지만 결국 아파트가 어떻게 분석됐냐보다 결국 우리의 인생사라는 게 덧없다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